평소에 아버지를 미워하셨나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직면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직면은 내담자가 미처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 여기서 미워함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직면의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버지를 미워하셨나요? 미워했나요? 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과 연관성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직면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언어적인 행동과 비언어적 행동이 불일치되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직면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다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담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총을 오작동하도록 만든 것은 아닌가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것이 나왔죠. 자, 총을 오작동하도록 만든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 적개심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근거가 되겠죠. 이러한 근거로 이 아버지를 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석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또 해석은 아시는 대로 내담자가 통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 경험과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석이라 하죠. 내담자가 과거의 생각과는 다른 참조체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꿈이 나타난 것은 꿈에 이 아버지가 지금 총으로 맞아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꿈의 분석이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담자가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총을 오작동하도록 만든 것 아니냐라고 물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지금 꿈에 대해서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풀어드리면 내담자의 무의식 속에는 아버님에 대한 뭐가 있다? 적개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앞에 있는 사례와 좀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르죠.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2005년도에 출제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30번 문제 별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3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2005년도에 출제가 된 것인데요. 청소년 내담자가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임신 중이라고 했고요. 내담자의 어머니는 내담자 모르게 자신의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묻고 있습니다. 내담자의 어머니가요. 자, 상담자는 이 경우 내담자의 비밀을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히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성관계를 맺었고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에게 알려야 되겠죠. 여러분 청소년 내담자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담자는 미성년자로서 딸의 임신 사실을 부모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를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자, 세 번째 내용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내용. 임신한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부모가 내담자에게 이성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부모 상담과 부모 교육 이런 것들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여기에 연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임신 중이기 때문에 의료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의료기관과 관련 전문기관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면서 연계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네 가지를 서술해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큰 타이틀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 번 더 제가 빨간색으로 터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한 다음에 부모에게 알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정보요. 이러한 정보를 내담자에게 알려주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1번은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고요. 2번은 이 합리적인 판단을 이 청소년 내담자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세 번째는 부모 상담이나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즉, 청소년 내담자에게 이성적인 조치를 부모가 취해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상담사로서 기본적으로 취해야 될 부분 한 4가지 정도를 서술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내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 경우 2가지와 각각의 필요한 절차 2가지씩을 기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2007년도에 출제된 겁니다. 자, 내담자에 대한 비밀 보장 예외 및 필요 절차입니다. 예외 2가지를 한번 써봤습니다. 내담자가 범죄 행위에 대한 계획을 밝힌다. 그러면 당연히 비밀 보장은 안 됩니다. 위법적인 거니까요. 내담자 스스로 자살 시도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입니다. 내담자가 자살 계획, 자살 생각, 자살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위험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비밀 보장이 예외가 됩니다. 자, 필요한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계기관이나 가족에게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우리는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비밀 보장이나 비밀 보장의 한계나 이런 것들은 상담자가 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의무가 관계기관이나 가족에게 보고해야 될 그러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 윤리적 의무도 있지만 법적 의무도 있는 겁니다. 내담자에게 알린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1번 같은 경우는 범죄 행위의 계획이다. 그러면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을 해도 됩니다. 경찰서나 아니면 상급자 또는 가족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필요한 조치가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 내담자가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문제나 범죄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필요한 절차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경우, 타인에게 상해 입히려고 하는 경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하는 경우도 비밀보장의 예외 사례가 되고요. 만약에 상담자에게 위협을 보이는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위협을 보이는 경우, 위협적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비밀보장 예외 사항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놓으시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내담자에게 이것은 비밀보장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알린 다음에, 내담자에게 알린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러한 내담자의 문제가 있다. 내담자의 관점에서 내담자의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관련 전문기관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까지, 거기까지 우리 상담자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32번 문제 해결했습니다.